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샘투 타일러. 오늘은 스포츠 센터인가요? 네, 스포츠 센터. 하나팬 샘씨 모셨고요. 저는 네. 로우 타일러입니다. 네, 스포츠 센터의 샘이고요. 오늘은 뭐 하나이글스 얘기는 아니고요. 네. 약간 프로야구 요즘 이슈. 무슨 이슈인가요? 최신 이슈고요. 무슨 네. 최신 오늘 이슈? 뭐 10년 전 이슈는 아닐 거 그렇죠, 아니야. 그렇죠. 오늘의 주제는 네. SSG 랜더스의 김원영 감독의 경질 소식. 쓱. 네. 경질. 네, 경질 소식을 가지고 약간 좀 얘기를 붙여가지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쓱은 몇 위로 마무리했나요? 3위로 마무리를 했죠. 정규 시즌은 3위로 마무리를 했고 3위와 4위인 NC 다이노스의 준 플레이오프 결정전이 있었는데 NC 다이노스가 3승 0패로 소위 말해서 업셋을 하고 올라간 거죠. 지금 플레이오프까지. 네. 그래서 나쁜 성적이 아니거든요, 결코. 그렇죠. 작년에는 게다가 그럼 LG는 누구랑 했어요, 경기를? LG는 아직 안 했죠. 어디랑 하게 되죠? 이제 KT와 NC의 승자와 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네, 원래 그랬어요? 네, 한국 프로야구는 그렇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가을 야구와는 좀 달라요. 네, 왜냐하면 단일 리그이기 때문에 네. 1위한테 메리트를 굉장히 많이 주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좀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SSG 랜더스가 작년에는 그 소위 말해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었고요. 이건 네. 무슨 말이냐면은 시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1위의 자리를 단 한 번도 뺏기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오, 작년까지. 네. 그러니까 작년 한 해에 걸쳐서 그러니까 압도적인 정규리그 우승을 했고, 그리고 역시 한국 시리즈에서도 당연히 우승을 해서 통합 우승을 달성을 했었고, 그리고 올해도 사실 3위 정규리그 3위로 마무리를 했다는 거는 뭐 결코 나쁜 성적이 아닌데 도대체 왜 경질을 했을까? 라는 의문으로 이번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좋네요. 사실 프로야구 감독이 욕을 굉장히 많이 먹죠. 모든 스포츠 감독은 욕 먹는 게 일입니다. 네, 근데 야구는 좀 유독 정도가 심하고요, 제가 봤을 때. 네. 1위부터 10위까지 모든 감독이 욕을 먹는 거의 유일한 스포츠가 아닐까. 지는 날은 항상 감독은 욕을 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팬들 사이에서의 문제고, 네. 사실 객관적인 성적으로 봤을 때는 뭐 1위 감독은 당연히 공이 있는 거고, 네. 10위 감독은 과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뭐 없을 수 뭐 정도의 차이일 뿐이긴 하지만. 근데 왜 SSG가 이런 결정을 했나라는 사실 의문이 가장 먼저 들고요. 뭐 들리는 썰에 의하면은 SSG 랜더스의 구단 주인 뭐 정용진 회장의 부회장인가요? 회장인가요? 어쨌든 정용진 씨의 입김이 있었다라는 일단 썰이 있는데, 오너에. 네. 근데 SSG 랜더스 측에서는 이 얘기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단주 측에서 그 요구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보고를 해서 구단 쇄신적인 차원에서 바꿨다. 근데 이것도 역시 좀 솔직히 저는 못 믿겠거든요.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고, 그래서 이것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가? 저는 좀 상당히 많은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뭐 물론 이제 SSG 랜더스가 그렇게 0승 3패로 탈락을 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그런 책임론들이 나오죠. 감독 바꿔야 된다. 감독 뭐 너무 못한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3위라는 성적은 분명히 상위권이 성적이면 분명하고, 게다가 또 작년에 그렇다고 뭐 작년에 못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작년에 우승 이후에 올해 3년 재계약을 했거든요. 네. 3년 재계약에 첫 해 1년만 채우고 지금 소위 말해서 경질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그동안의 프로야구 감독 교체에 약간 공식과는 좀 상당히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외적이군요. 굉장히 예외적이죠. 이분이 김원영 감독님, 이분이 쌍방울 맞습니다. 그다음에 SK 맞습니다. 거의 20년을 프로 생활을 하신 분이네요. 여기도 레전드죠, 사실. 투수 레전드이십니다. 거의 진짜 한 팀에서 네. 쌍방울이 SK로 변했고, 그렇죠. SK가 쓰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SK 와이번스에서 투수 코치도 오래 하셨어요. 맞아요. 투수 쪽으로는 굉장히 좀 그런 잔뼈가 굵으신 분이시고. 그렇죠. 롯데 자이언츠랑 두산 베어스에 잠깐 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 1년 또는 2시즌, 네. 3시즌까지 계셨다가 네. 2021년 네. SK 쓱으로 오신 건데,
그러면 오신 뒤로 작년까지 올해까지도 성적이 무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시즌 이제 제가 봤을 때 SSG 팬들이 분노를 했던 포인트는 사실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LG 트윈스랑 1, 2위를 다퉜어요. SSG 랜더스가 1위를 기록했던 시기도 꽤 있었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한번 넘어간 이후로 사실 SSG 랜더스가 가을 야구도 못 갈 수도 있다. 라는 썰도 나오기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성적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아마 네. 5위까지 내려갔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5위면은 사실 근데 정말 밑바닥부터 올라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을 야구는 거의 못 한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위기에서 사실 이번 시즌은 3위, 4위, 5위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뭐 정말 마지막 경기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네. 근데 어쨌든 SSG가 그 중에서 3위를 차지를 했고 어쨌든 가을 야구에 진출했고 네네네. 다만 이제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0승 3패로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진 것이 좀 구단 측에서 크게 좀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드는 생각이 뭐냐면 경질을 할 정도의 수준이었나? 저도 그게 가장 의문이에요. 이게 프론트의 답변은 더욱 강한 팀이 되기 위해서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럴 거면 애초에 3년 계약을 해서는 안 됐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게다가 올해 성적이 조금 작년보다 못했다 한들 네. 게다가 가을 야구도 진출한 감독인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승을 했는데 올해 뭐 6위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경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네네네.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더욱 강한 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경질은 피차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미 경질은 발생한 이슈니까 더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차기 감독으로 누구를 선임할 것인가. 저는 이거를 정말 잘해야 이번 경질 사태도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 감독을 물러나게 하고 데려온 새 감독이 충분히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면은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사실. 프로의 세계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프런트가 결정을 한 일이고. 근데 좀 어떤 감독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감독이 오신다면은 좀 팬들의 민심은 좀 더 걷잡을 수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네. 저는 약간 그 한국 야구계를 잘 모르지만 네.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네. 그 레전드에 대한 대우가 없다. 예우가 없다. 예우가. 한국이 좀 유독 감독 목숨이 너무 좀 파리 목숨이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팀에서 20년 이상 감독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김응용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팀에서 SK 타이거스에서 그렇죠. 오랫동안 하셨지만 그분을 넘어서는 약간 원팀 감독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너무 좀 구단 측에서 그런 분위기 쇄신이라는 그런 그 단어 아래에 감독의 그런 거취를 너무 쉽게 결정하지 않나. 그러니까요. 네. 명분이 없어요. 이게 계약 기간을 지켜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물론 프로 구단이다 보니 성적에 민감하고 성적에 따라서 경질을 하거나 대체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는 걸 알겠지만 이 정도 급에서는 이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관행 같아졌어요. 한국 프로야구에서. 좀 팀 성적이 안 나오면은 가장 먼저 프런트에서 팬들의 민심을 좀 잡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게 감독 교체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좋을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왜냐하면은 그 3년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는 애초에 그 3년에 그런 플랜이 있었을 거잖아요. 기본적인 청사진이 있었을 거고. 근데 그 소위 말해서 선장이 바뀌는 건데 그러면은 그렇죠. 아예 새로운 다시 시스템에서 새로운 뭔가 감독마다 철학도 다르고 그런 시스템도 다 다를 테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이게 과연 구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옳은 일인가. 게다가 성적을 못 낸 감독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네. 이해할 수가 없는 처사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일단은 뭐 과연 이제 차기 감독으로 어떤 분이 오실지를 좀 보고 과연 SSG 랜더스에서 그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고 내린 결정인지 아니면은 좀 다소 좀 충동적인 결정이었는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감독 교체가 민심 잡기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시나요? 그 감독 교체가 사실 언제 민심 달래기용으로 쓰일 수 있냐면 성적이 안 나올 때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그동안의 감독 교체와는 굉장히 좀 결이 다르다. 그리고 심지어 단순히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감독을 교체하는 것도 그렇게 명분은 크게 없어요. 그렇죠. 사실 저는 프로야구에 있어서 감독의 역할이 중요하긴 하지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감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수는 10%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요. 또 감독 본인 개인이 미칠 수 있는 그렇죠. 승수는. 네. 그리고 또 제 기억에 맞다면 올해 초에 아마 하나도 네. 감독 교체로 말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 저도 그때도 굉장히 좀 실망을 많이 했었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도 로타일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계약 기간 지켜줘야 된다. 어쨌든. 그럼요. 네, 게다가 뭐 하나이글스의 케이스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누가 봐도 하위권인 팀이고 그렇죠. 당연히 3년간 그런 거를 감수하고 리빌딩을 위해 데려온 감독이면은 더더욱 그런 계약 기간을 채움으로써 차기 감독을 선임할 때 그런 신뢰의 원칙을 보여줘야 된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제 기억으로 예전에 롯데 감독분 한 분 계셨어요. 네. 외국인 감독분. 네. 로이스터. 네, 그분도 네. 제가 알기로는 끝이 안 좋게 나간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한국의 감독 중에 끝이 좋은 감독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왜 그런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한국에서는 약간 이게 고착화된 것 같다. 이런 감독 교체 과정이 아무리 뭐 우승을 해서 뭐 연장 계약을 하고 결국 언젠가는 근데 경질이 되는 자리거든요. 그거야 어쩔 수 없죠. 네네. 뭐 천년만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건 이해하겠는데. 근데 이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경질되는 케이스가 거의 뭐 80% 이상이다. 제가 봤을 때. 네. 프론트의 입김이 너무 세서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야구단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재벌에 속해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고 보나요? 장기간의 플랜을 가져가기가 좀 어려운 시스템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메이저리그에서는 뭐 소위 말해 탱킹이라고 해가지고 한 뭐 3시즌 연속 정말 최하의 승률을 해도 구단에 분명한 마스터 플랜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리빌딩이라고 하지만 소위 말해서 진짜 리빌딩은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성적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풀도 작고 네. 10개 구단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성적이 바로바로 티가 나고 네. 선수 수급도 좀 어렵고 그렇죠. 한계가 있고 그렇죠. 네. 또 시장이 워낙 작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소식이었네요. 네. 그래서 뭐 이것 뭐 추후에 또 한번 또 이슈 다룰 일이 있으면은 새 감독이 선임된다면 뭐 아마 감독들이 많이 바뀌실 거예요. 이번 시즌 끝나면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한번 그런 거로 또 쭉 정리해가지고 다음 스포츠센터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쌤의 스포츠센터 방송 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쌤투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